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모레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쌓인 오염수 총량은 134만여 톤인데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남해 바닷물 온도가 26도를 넘는 높은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식장 물고기들이 고온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했는데 확인된 것만 60여 톤에 이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오염원이 흘러들어오고 폭염으로 수온까지 상승한 탓인데 당국은 녹조 먹는 인공지능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북한 남서측 황해해상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재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와이 산불로 인해 850명이 실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114명 가운데 27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되면서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에도 폭우가 예상돼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서는 범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에 시간당 최고 14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로 강남역이 물바다로 변했고 반지하 주택에서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위리 다시 찾아오는 집중호우, 이른바 2차 장마입니다. 2차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며 그 경계에서 길고 좁은 호우 구름대가 형성됩니다. 무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를 하루 앞둔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장마 형태를 띨 걸로 보입니다. 중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데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30에서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피해도 우려됩니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져 환강댐을 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수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 초반에도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등 당분간은 장마철처럼 비가 잦겠습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상순까지는 2차 장마에 태풍까지 겹칠 가능성도 있어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천여 건의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 캐나다는 종말적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스페인 산불도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 초 폭염이 가라앉고 비 예보도 있어서 상황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숲 전체가 시뻘건 불덩어리입니다. 강풍이 불면 굉음까지 내며 화염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산불이 휩쓸고 가면 아름다운 휴양지 슈수합처럼 남는 것은 온통 잿빛뿐입니다. People are fleeing for their lives. They're worried about their communities. And Canadians from coast to coast to coast are watching in horror the images of apocalyptic devastation and fires going on.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켈로나의 경우 3만 명에게는 대피 경보가, 3만 5천 명에게는 대피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한 줄기 희망은 날씨입니다. AFP 통신은 주 당국자를 인용해 켈로나의 기온이 월요일부터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화요일부턴
비 예보가 있어 불길이 진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테네리페 섬에서 발생한 산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둘레가 90km에 이르는 산불은 섬 면적의 6.2%를 태우고 12,000여 명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산불도 며칠 내에 최악의 국면은 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잦아든다는 예보입니다. Las próximas horas van a ser muy importantes. Esperemos que nos ayude la meteorología para poder definitivamente en las próximas horas, los próximos días, poder dar por estabilizado el incendio. Ojalá nos acompañe la meteorología en esta cuestión. 스페인은 산불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지원금 등 재해복구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북부 지역 루트로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째 계속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인한 실종자 수가 850명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비셈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과 함께 실종자 명단을 정리한 결과 최초 2,000여 명 실종자 명단 가운데 1,200여 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셈 시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114명 가운데 27명만 신원이 확인됐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DNA 샘플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를 인용해 이 같은 대형 재난에서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데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처럼 하와이 대형 산불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나온 가운데 미국 본토에서는 또 다른 기후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서남부의 열대성 폭풍우와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났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한 것은 26년 만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열대성 폭풍우 힐러리로 비상사태가 선언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주차장을 덮친 폭우가 순식간에 급물살을 이룹니다. 캘리포니아주 빅터빌에선 힐러리로 범람한 물이 도로를 침수시켰습니다. 도로 주변 일반 가정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ainly being trapped and not being able to get to a safer place should something happen. Because if this road floods, there is no way in or out. 캘리포니아주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한 것은 1997년 노라 이후 26년 만입니다. 힐러리는 당초 최고 풍속이 시속 233km에 달하는 4등급 허리케인으로 관측됐다가 세력이 약해져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됐습니다. 하지만 폭우를 몰고 와 재앙적인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샌디에이고와 LA 등지에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지붕 일부가 무너졌다는 주민들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LA에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규모 5.1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As many of you are aware, in addition to our storm, we have experienced an earthquake at 2:41 p.m. centered in the city of Ojai in the Ventura County. 하와이에선 역대급 산불이, 서남부에선 폭풍우와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미국 서부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경남 남해안은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탓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서 양식어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이 지역 양식장의 대표 어종인 우럭 수십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26도가 넘는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어민들은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계속 이 수온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고기들이 계속 이제 누적 폐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뭐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이처럼 남해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며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경남 통영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만 30건이 넘습니다. 우럭 등 물고기 60톤가량이 폐사했는데 피해 금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 보통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아래 위로 섞이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카눈 이후에 곧바로 폭염이 시작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수온의 표층수와 좀 낮은 수온의 저층수가 서로 섞이면서 원래는 고수온 현상이 약화되게 돼야 되지만 태풍 카눈이 통과되는 후에는 폭염이 다시 빠르게 오면서 이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남 진해만과 전남 여자만 등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고수온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어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당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무인 녹조 제거 로봇까지 투입해서 먹는 물 사수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물이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장마와 태풍 빗물에 오염원이 흘러들고 불볕더위로 수온이 상승해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점 3곳에 모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특히 문희수역은 이번 주 경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거대한 로봇이 무리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닙니다. 매년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청호 상류 지역에 투입된 무인 녹조 제거 로봇입니다. 수질을 측정해 자료를 모으고 하루 최대 230톤의 물을 흡수해 녹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움직여 친환경적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원격 제어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녹조가 많이 발생한 곳에 가서 즉각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원격으로 가동시키고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청호 녹조 관리를 위해 녹조 종합 상황실도 마련됐습니다. 무인 로봇이 보낸 수질 정보와 취수탑 인근 녹조 상태를 한 곳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관리당국은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분뇨와 비료 같은 수질 오염원 차단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원 합동 점검과 수질 예측 등 사전 대응부터 녹조 제거와 취 정수장 공정 관리 강화 등 발생 후 대책까지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물에 대한 안전을 지켜가겠습니다. 장마 뒤 불볕더위가 이어져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강요회의에서 이같이 방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한 것은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가기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밀크쉐이크를 마신 손님 3명이 숨지고 3명이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지난 2월 17일부터 지난달 22일 사이 워싱턴주 시애틀 남부 타코마시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밀크쉐이크를 마신 손님 중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햄버거 가게가 판매한 밀크쉐이크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입원 환자에게 발견된 박테리아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에서 자주 발견되며 영하 20도의 저온에서도 살아남는 식중독균의 일종입니다. 주 보건당국은 아이스크림 기계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리스테리아균이 생겼으며 이 균이 밀크쉐이크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방만한 지방 정부의 부채를 정리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디플레이션 흐름 속에 수출 둔화의 내수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부동산 그룹과 금융업계의 연쇄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40년 경제 호황은 끝났다거나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 부양이 절실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유동성 확대로 방향을 잡고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6월 0.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2달 만으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금리를 동결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부양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지방정부 부채 정리에도 나섰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재정부 추계로 6,644조 원 규모, 국제통화기금이나 골드만삭스 등의 추산으로 1경에서 3경에 이르는데 일부 지방정부는 곧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처럼 중국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치료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부동산 정책의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소비 진작책 등 더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가 자칫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역량은 제한적인 거란 분석이지만 여행 소재의 먹구름이 끼는 등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울한 전망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난달 엔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며 8년 만에 슈퍼엔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과거 엔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달러를 살 때 드는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엔달러 환율이 10% 오를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수출 단가를 낮추도록 유도해 수출 물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 수출 감소가 0.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겹치는 수출 품목이 예전보다 줄어 엔화가 떨어져도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요 수입 시장 중국, 미국에서 보더라도 한일 양국 간 수출 경합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수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 수지에는 엔저가 악재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한국을 찾은 일본인의 3배를 넘었습니다. 국내 여행 수지는 5년 만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관광 수지를 통해서 경상 수지를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아마 이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일본은 기록적인 엔저를 발판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한 교사에 대한 자진 신고 결과 297명이 적발됐습니다. 5년 동안 무려 4억 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는데요. 교육당국과 감사원이 곧 합동 감사에 착수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원 영리행위 자진 신고 결과
교사 297명이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만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들로 5천만 원 넘게 받은 교사만 45명이나 됩니다. 특히 경기도의 사립고 수학교사는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는 3억 8천만 원, 공립고 지리교사도 3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188명은 영리행위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수도권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 경우가 대다수였고 교재 제작과 강의 또는 컨설팅 참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곧 감사원과 함께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겸직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다면 징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교원과 업체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교육 입시 업체와 연계된 영리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원의 영리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교원 영리행위 겸직에 대한 지침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유가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관건은 사망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인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희초등학교 교사는 개학 직후부터 학부모 여러 명의 민원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학생과 학부모 갈등에 대한 고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서울시 교육청도 협의에 나섰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경기도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의 유가족도 고인을 순직 처리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가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무상 재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사고가 났던 단체 기관들이 자체 조사를 일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추락사라고 보고했던 학교 입장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이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했었을까?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공무에 관한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순직이 뒤늦게 인정됐는데 당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고인의 일기장과 주변인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민원인 폭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공무상 재해 기준이 됐지만 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교사들이 감정적 근로자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거의 지금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스트레스라든지 민원 갈등 관계에 따른 인과관계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 유족이나 대리인이 입증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사후 증거 확보나 사실 확인이 까다로운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바닷물은 끊임없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러한 흐름은 지구 열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북대서양 해수 순환 시스템이 금세기에 붕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관련 연구 내용과 함께 해수 순환 붕괴가 가져올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